파열되는 순간 사망률이 80%를 넘어서는 무서운 병, 바로 대동맥류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 신호를 잘 숙지하고 적절히 대처하시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고무로 만든 호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무 호스는 물을 보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 호스의 한 부분이 풍선처럼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풀어 오른 부분에 물이 몰려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부풀어 오른 만큼 얇아진 벽이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 터져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도 고무 호스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고무 호스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풍선처럼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를 수 있고, 이 부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혈관이 터지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심장과 바로 이어진 우리 몸속 가장 굵은 혈관인 대동맥이 터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려 80% 이상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대동맥류라는 병으로 분류해 각별한 관리를 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대동맥류는 발생 부위에 따라 크게 흉부대동맥류, 복부대동맥류, 흉복부대동맥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복부대동맥류로 전체 대동맥류 환자의 약 70에서 80%가 이에 해당합니다. 파열됐을 때 복부대동맥류보다 더 치명적인 흉부대동맥류는 전체 환자의 약 20에서 25%, 가장 치료하기 까다로운 흉복부대동맥류는 10% 미만을 차지합니다. 대동맥류는 왜 발생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동맥 벽의 중막에 있는 탄성 섬유가 퇴화되고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약해진 부분이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흡연도 매우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실제로 대동맥류 환자 상당수가 흡연력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복부대동맥류는 흡연을 할 경우 발생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대동맥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 확장이 가속화되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대동맥 벽의 염증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복부 대동맥류 유병률이 4배에서 6배 정도 높은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혈관 보호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남성의 높은 흡연율과 고혈압, 고지혈증 유병률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가족력, 말판 증후군,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등의 유전 질환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대동맥류가 몹시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 싶으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동맥류 환자의 80에서 90%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은 대동맥이 파열되거나 파열이 임박해서야 나타나는데요.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 흉통, 허리와 등의 통증 등입니다. 일단 파열이 일어났다 하면 약 50%의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합니다. 설령 병원에 무사히 오셔서 수술을 받았다 해도 사망할 확률은 20에서 40%에 달합니다. 일부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손바닥 안으로 접었을 때 손바닥을 엄지손가락이 벗어나면 대동맥류가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대동맥류의 발생 위험이 높은 말판 증후군 환자들은 손가락이 길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대동맥류가 생겼다고 해서 짧았던 손가락이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동맥류는 그 증상을 숙지하는 것보다 증상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 좋게도 대동맥류가 건강검진 혹은 다른 질환의 치료 과정 중 복부 초음파나 CT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65세 이상이면서 거기에 더해 흡연력, 고혈압, 고지혈증, 대동맥류의 가족력 등이 있다면 한 번쯤 복부 초음파나 CT 촬영을 통해 대동맥류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CT 촬영을 추가로 권하는 이유는 복부 초음파로는 흉부 대동맥류를 충분히 발견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사를 통해 대동맥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크게 염려하지 않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대동맥류가 발견됐다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크기에 따라 추적 간격은 다른데요. 지금 보시는 표를 통해 대략적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크기가 5.4cm 이하라 할지라도 무조건 수술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동맥류의 종류, 성장 속도, 환자의 키, 대동맥의 길이, 통증 유무, 수술 위험도를 모두 고려해야 수술할 때 이득이 더 큰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부 대동맥류 중 낭상 대동맥류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볼록 튀어나온 형태의 대동맥류는 4.5cm부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말판 증후군 등 유전성 대동맥 질환에 의한 대동맥류 역시 4.5에서 5cm일 때 수술을 고려해야 하고요. 따라서 대동맥류가 발견됐다면 반드시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권했다면 이를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술받기 무서운데 아무런 증상도 없는 거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망의 위험은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실제로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 그 크기가 5cm 미만이라면 5년 내 파열 위험이 1에서 2%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5cm 이상으로 커졌음에도 수술을 받지 않고 방치한다면 5년 내 파열 위험은 20에서 40%로 크게 증가합니다. 수술받지 않은 환자분들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무려 36에서 55%가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대동맥류 파열 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률은 1에서 3%에 불과합니다. 전문의가 수술을 권했다면 수술을 꼭 받는 게 좋다는 저의 이야기가 그저 겁을 주기 위한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현재 대동맥류의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타구니 혈관에 작은 구멍을 낸 다음 스텐트를 삽입하여 부풀어 오른 혈관으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혈류를 차단시키는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과 전통적인 개흉 개복 수술입니다.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 가슴이나 배를 열지 않아도 되고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이 빠릅니다. 개흉 개복 수술은 가슴이나 배를 열고 대동맥류 부위를 직접 인조혈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입원 기간이 약 5에서 10일로 길고 회복 기간도 다소 긴 편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만이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부 대동맥류에 대한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과 개복 수술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 시험, 일명 이바1 트라이알인데요. 60세 이상 복부 대동맥류 직경이 5.5cm 이상인 환자 1252명을 대상으로 각각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과 개복 수술을 진행한 후 1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 초기에는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군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6에서 8년 차 이후에는 조금씩 역전되어서 8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개복 수술을 받은 군의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군은 대동맥 주머니 확장의 원인인 혈관 내 누출을 근본적으로 교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흉 개복 수술은 회복 기간이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에 비해 다소 길지만 평생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CT 추적이 필수인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과 달리 수술을 받고 나면 장기 추적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CT 검사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조영제와 방사선에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좋지 않다면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보통은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 되는 50에서 60대 정도의 젊은 분들은 장기 생존율이 높고 관리도 덜 번거로운 개흉 개복 수술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원칙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수술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수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면밀한 상담 아래 환자분께 가장 잘 맞는 수술을 찾으셔야 합니다. 수술 후 부작용이 염려되시죠? 모든 수술이 그렇듯 대동맥류 수술 또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 스텐트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류 안으로 피가 흐르는 혈관 내 누출이 약 5에서 10%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재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심어둔 스텐트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CT 추적으로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재시술을 통해 교정할 수 있습니다. 개흉 개복 수술의 경우 30일 이내에 수술 관련 사망률이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 1에서 3%, 흉부 대동맥류의 경우 3에서 8%, 흉복부 대동맥류에서는 5에서 15% 정도로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의 단기 사망률이 1% 미만인 것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또한 흉복부 대동맥류 수술에서 약 3에서 10% 정도에서 척수 허혈, 즉 하반신 마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가장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다행히 현재는 척수 보호 전략이 발전해 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동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과정에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신장 기능 저하나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약 5에서 10% 정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의 위험이 약 2에서 5% 정도 있으며 개용 수술 후에는 폐렴이나 무기폐 같은 폐합병증이 약 5에서 10%에서 나타날 수 있어 수술 후 호흡 재활이 중요합니다. 출혈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약 5에서 10%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수술은 무서워서 못 받겠다 라며 손살에 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개용 개복 수술을 권할 땐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보다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권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대동맥류가 없는 사람 대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환자와 일반 인구의 장기 생존율을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요. 파열되기 전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고 90일 이내에 사망하지 않은, 그러니까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한 환자들의 생존율은 수술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반 인구 대비 90%에 달했습니다. 설령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이 됐을지라도 수술을 잘 받고 90일 이내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일반 인구 대비 87.1%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일반 인구 대비 생존율이 68.9%, 65.9%로 더 떨어지는데요. 이는 대동맥류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대동맥류가 있는 환자는 심장과 혈관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연구에서도 환자가 가진 동반 질환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대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동반 질환들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고지혈증을 치료하며 금연을 실천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신다면 생존율을 의미 있게 높일 수 있습니다. 대동맥류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혈관 건강 관리가 장기 생존의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동맥류가 있을 때 운동을 해도 되는지, 하면 대동맥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물으셔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 자체가 대동맥류를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만 대동맥류 환자가 피하셔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순간적으로 최대의 힘을 쥐어짜는 동작, 즉 숨을 꽉 참고 온 힘을 다하는 동작이 포함된 운동입니다.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격렬한 격투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동작을 할 땐 필연적으로 발살과 호흡이 동반됩니다. 이때 흉곽 내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대동맥 벽에 순간적인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즐기신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에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대동맥류는 몸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치명적인 병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리 발견해 잘 추적 관찰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병이기도 합니다. 대동맥류의 위험 신호를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